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보람찬 삶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12살 때니까 벌써 한참 되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날따라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그랬는지 전화 소리마저도 예사롭지 않게 들려왔어요. 왠지 급히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전화기에서는 고모야? 라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 성훈이? 라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고모,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라고 말하던 조카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성우야, 무슨 일이야? 라고 제가 다시 물었지만 조카는 고모, 나 좀 데리러 와줘.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다른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너 지금 어디야? 집 아니야? 엄마는? 이라고 제가 다시 물었지만 고모, 나 우리 학교 근처 문방구 앞에 공중전화야. 근데 돈이 얼마 없어서 끊어질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조카의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성우야, 그 앞에 떡볶이집 있지? 거기 들어가 있어. 고모가 금방 갈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우선 먹고 있어. 라고 말을 했고 제 말에 조카가 알았어 고모, 조심히 와.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우리 집에서 조카의 학교까지는 빨리 가도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출발하기 전에 우선 올케 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올케 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바로 조카가 말한 곳으로 출발을 했어요. 조카는 저를 많이 따랐어요. 당연했던 것이 어릴 때 제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으니까요. 아마도 엄마와 있던 시간보다 저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카는 멀리 이사를 간 후에도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하곤 했어요. 올케 언니 불편할까봐 학교 앞에서 몰래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 주변 환경을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날따라 비도 많이 오고 차가 많이 막혀서 애를 태우며 급히 학교 앞 떡볶이 가게로 갔는데 이미 다 먹은 떡볶이와 김밥 그릇을 그대로 두고 조카가 멍에 앉아 있었어요. 성우야! 라고 제가 조카를 불렀고 저를 보자마자 조카가 고모! 라고 달려와서 안겼는데요. 잠시 후 조카가 떡볶이집 아줌마를 향해 거봐요. 우리 고모가 금방 온다고 했죠? 우리 고모가 조금 멀리 살아서 늦게 온 거예요. 라고 어깨에 잔뜩 힘을 주어 말을 합니다. 그런 조카를 보며 떡볶이집 아줌마가 아니 하도 안 오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랬지 라고 얼버무려 버렸어요. 아무래도 애 혼자 음식을 시켜 먹고는 돈도 안 내고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아줌마도 걱정이 되었겠죠. 그런 아줌마에게 죄송해요. 제가 좀 멀리서 오느라고요. 비도 오고 해서 차가 많이 막혔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하고 계산을 했는데 아니에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착각했네요. 엄마도 아니고 고모가 온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아줌마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와서 조카와 함께 차에 올라탔는데 조카가 저를 보며 고모, 나 고모랑 살면 안 돼? 라고 물었어요. 그런 조카에게 성우야, 엄마는 어딨어? 엄마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라고 물었지만 조카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올케 언니가 살던 집으로 갔는데 집 안에는 올케 언니와 동거하던 남자만 있었어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갔던 올케 언니가 남자를 만나 동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보며 그 사람 얼굴 본 지 벌써 며칠 됐으니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오. 나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온 김에 쟤는 데리고 가쇼. 나도 내 살 길 찾아가야 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남자에게 제가 아니고 성우죠. 라고 제가 힘을 주어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남자가 저를 뚫어지라 바라봤는데요.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쇼. 무슨 배알이 배배에 꼬여서는 나한테 애를 맡기고 지금 며칠째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올케 언니는 사라졌고 연락도 안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생판 남인 그 남자에게 조카를 그냥 두고 올 수도 없고 말이죠.
집에 돌아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여보, 올케 언니가 사라졌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듯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구만. 그 성격에 많이 버텼네? 라고 혼잣말을 하듯이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상우 말이야. 우리가 당분간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제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말을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어요.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조카까지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원래 성심이 착한 사람이었고 남편도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던지라 크게 상관하지 않는 듯 했어요. 그러게. 근데 어차피 숟가락 하나 얹어서 살면 되는 건데 뭐 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쩌면 싫은 내색 한 번 하지도 않고는 오히려 제 마음이 불편할까봐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는데요. 그냥 뿌듯했어요.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분명히 봤을 텐데 남편은 전혀 상관하지도 않은 채 밥숟가락으로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뜨더니 입에 넣고는 우물우물거리며 먹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김치찌개가 아주 끝내주네. 아무튼 당신 요리 솜씨는 알아줘야 해. 라고 칭찬을 하더니 조카를 보며 성우야 맛있지? 고모가 음식은 진짜 잘해. 그지? 라고 말을 하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조카가 눈치를 보며 네 맛있어요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우리 성우야 워낙 착하고 똑똑한 애라 속을 썩일 일도 없을 거고 나는 우리 성우가 좋아. 어차피 딸만 있었는데 아들 하나 생겼네. 라며 다시 활짝 웃었어요. 그 말에 조카도 긴장이 풀렸던지 살짝 웃었는데요. 성우야 많이 먹어라. 그래야 무럭무럭 크지. 이번 주말에는 축구도 같이 하자. 고모부 옛날에 축구 선수였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조카는 그렇게 우리 집에 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3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였기에 남편은 조카를 마치 아들처럼 대했어요. 우리 오빠는 저에게 부모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그런 오빠의 아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고요. 우리의 어린 시절은 풍족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아빠가 시장에서 뻥튀기를 튀겨서 파는 일을 했어요. 아빠는 배운 것이 많지 않았고 먹고 살아야는 했으니 뻥튀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아는 사람 뒤에서 도와주다가 배운 것이 평생 직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아직도 뻥튀기 기계 소리가 선명할 정도네요. 그래서 어릴 적 제 별명은 뻥이요이기도 했는데요. 혹시 그 시절에 뻥튀기를 튀기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텐데요. 까만 뻥튀기 기계 손잡이를 막 돌리다가 강냉이가 다 튀겨지면 뻥튀기 아저씨가 뻥이요! 라고 힘차게 외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빙 둘러앉아서 귀를 막고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가끔 아이들에게 잘 튀겨진 따끈따끈한 뻥튀기를 한 움큼씩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 시절 우리 아빠는 하루에 뻥이요를 수도 없이 외쳐댔거든요. 그 모습을 보던 철없던 제 친구들이 저를 뻥이요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별명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아빠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했거든요. 오빠도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가 집에 올 때까지 저를 보살폈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꾹 참고 항상 저에게 먼저 줬으니까요. 오빠는 저에게 부모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오빠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고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했고 아빠는 고생만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어떤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게 지금의 올케 언니였어요. 올케 언니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집에 들어선 올케 언니가 집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설마 우리 결혼하면 아가씨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니겠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당연하죠. 저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나가려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아도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올케 언니가 그래도 집이 너무 낡았다. 나는 이런 낡은 집에서 못 사는데
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런 올케 언니가 저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실 작고 오래된 아파트이긴 했지만 오빠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올케 언니는 결혼할 때 혼수 하나 해오지 않았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닌 듯 했는데 참 당당하게 굴었어요. 어찌되었던 모든 것을 우리 오빠가 양보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오빠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까지 있는데 선뜻 결혼을 해준다고 하는 올케 언니에게 그저 고마워했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냥저냥 잘 살았어요. 오빠가 트럭 운전을 했는데 돈을 아주 못 벌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카가 태어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카도 많이 봐줬어요. 사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올케 언니에게 전화가 자주 왔었는데요. 올케 언니가 약속이 있다면서 조카를 저에게 맡기고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종일 애만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운전을 하던 오빠가 빗길에 대형 사고가 나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 올케 언니는 바로 집을 팔아버리고는 이사를 가버렸는데 그때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어서 조카에게 쪽지에다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주머니에 넣어줬고 똑똑했던 조카가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날도 그랬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부터 조카를 우리 자식처럼 키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올케 언니가 찾아왔지만 조카는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며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 나 안 보낸다고 했잖아. 아빠가 나랑 평생 같이 산다고 했잖아. 아빠 제발 이라고 말을 하며 조카가 우리 남편의 다리를 잡고는 놓지를 않았어요. 우리 집에 온 뒤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전에 우리 남편이 그냥 아빠라고 부르라고 몇 번을 말을 했지만 그냥 웃고 말았던 아이였는데 그 순간 정말 다급했던 것인지 조카의 입에서는 아빠라는 단어가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조카를 차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는 아이를 우리에게 아예 맡기고 가버렸어요. 그럼 고모가 알아서 해요. 이건 고모가 선택한 거니까. 성우는 이제 고모 자식인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마요. 라고 말을 하면서요. 올케 언니는 그렇게 엄마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떠났어요. 그 뒤로 조카는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컸어요. 어렸던 동생은 오빠가 그냥 친오빠인 줄 알고 있었고요. 동생도 어찌나 잘 돌보는지 보통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공부도 곧잘 해서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닌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조카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조카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들의 생모에게 연락이 왔네요. 평생 연락을 끊고 살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더니 역시나 사는 게 힘들었던지 그제서야 아들이 생각이 났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도 능력 있는 아이였으니 딴에는 욕심이 났겠죠. 그렇게 어느 날 우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고모, 성우가 아주 잘 컸더라고요. 라고 운을 떼던 올케 언니의 말에 제가 그렇죠? 아주 반듯하게 잘 컸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지들끼리 잘 살기만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라고 말을 했는데 고모, 혹시 성우가 그동안 저 안 찾았어요? 어쩜 결혼식 할 때도 연락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성우 생모인데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네요. 저는 그런 올케 언니가 그렇게 뻔뻔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설마 연락을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연락처도 다 바꿔버려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요. 그런 올케 언니를 보며 우리 남편이 근데 말입니다. 우리 성우를 낳아준 생모인데 혹시 우리 성우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의 물음에 올케 언니가 많이 당황을 했는데 성우 나이요?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성우가 나랑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라고 말을 하더니 저를 바라봤는데 고모,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살이죠? 라고 물었어요. 옆에서 그런 올케 언니의 말을 듣던 남편의 표정이 심하게 구겨져 버렸는데요. 아들 나이도 모르면서 아들은 무슨 아들이에요. 어차피 지금껏 살면서 우리 아들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끄시죠? 괜히 잘 살고 있는 애들 건들지 말고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순한 편입니다.
평생 살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우리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가시처럼 뾰족뾰족한 말들 뿐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잔뜩 날을 세운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말을 하는 내내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올케 언니에게 약간의 경고 같은 것을 한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지 올케 언니가 저 늦어서 이만 가봐야겠네요. 고모, 혹시 우리 성우한테 연락 오면 저 왔다 갔다고 전해줘요. 그래도 제가 생모인데 며느리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올케 언니의 말에 남편이 방문을 꽝 하고 닫고 들어갔는데요. 순간 올케 언니가 놀랐던지 몸을 움찔하더니 고모, 난 이만 가요. 라고 말을 하더니 쌩하고 나가버렸어요. 올케 언니가 간 뒤에 남편은 이제 와서 아들이라니?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허튼 짓만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연락 오면 당신도 똑바로 전해.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우리 며느리 신경 쓸까봐 나도 전화 한 번을 안 하는구만. 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올케 언니가 대형 사고를 쳤네요. 생모가 찾아왔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아들에게 성우야, 얼마 전에 네 생모가 왔다 갔어 라고 말을 했어요. 어찌나 싫었던지 제 입에서조차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누구? 내 생모? 와, 어떻게 찾아왔대? 참 대단하네 라고 아들이 말을 했어요. 너 연락처 물어보는데 안 알려줬거든? 아빠가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쳐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라고 제가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엄마, 옷 입은 행색이랑은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그런 아들의 물음에 응? 행색? 글쎄,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 아무래도 사는 게 힘들지 않았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그 사람이 괜히 나를 찾을 리가 없겠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야, 그 사람.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엄마, 그 사람 연락처 줘봐. 라고 제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아들의 말에 제가 깜짝 놀라서 근데 아빠가 니들 귀찮게 할까봐 아주 방방 뛰고 난리를 치는데 너한테 생모 연락처까지 준 거 알면 엄마 혼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엄마 괜찮아. 나 엄마 아빠 아들이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넘겼는데요. 괜히 이제 갓 결혼한 아들 부부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계속 노심초사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올케 언니를 주랭랑을 치게 만들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연락을 받고 올케 언니가 아들 며느리를 만난 모양인데 성우야, 너는 어쩜 엄마랑 똑같니?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이나 보다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그런 올케 언니를 보며 우리 아들이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서 보니 얼굴이 아주 많이 닮았네요. 이래서 내가 내 얼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쪽 얼굴 보니까 다 갈아엎고 싶은 심정이네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의 말에 올케 언니가 깜짝 놀라서 어머,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니? 네 아빠는 참 착한 사람이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니네 고모부한테 배웠나 보구나. 니네 고모부 말투가 아주 무시무시하던데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던 순간 우리 아들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감히 우리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해? 한 번만 더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신 가만 안 둬?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우리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란 올케 언니가 어머, 니네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을 하는 거니? 라며 말을 했고 그런 올케 언니를 보며 우리 아들이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일어나 버렸다는데요. 올케 언니는 그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는 아들 며느리 집으로 찾아간 모양입니다. 집 위치를 어떻게 안 것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과 저는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아들 며느리 집에 찾아갔다고 하는데 집에 며느리만 있었던 모양인데요. 며느리도 생모 얼굴을 한 번 본 적은 있으니 문을 열어주었고 올케 언니가 바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머, 집이 너무 좋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이다 얘. 라면서 며느리를 보며 활짝 웃었답니다. 그런 올케 언니의 말에 며느리가 우리 집도 아닌데요 뭐. 이 집 전세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어머, 전세라도 이 정도면 꽤 비쌀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성공을 하긴 했나 보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올케 언니와 며느리가 대화를 했던 모양인데요. 너 말이다. 돈 좀 있냐? 라고 물었다네요. 참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보자마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올케 언니에게 며느리가 돈이요? 제가 돈이 어딨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얘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돈이 왜 없겠니? 그러지 말고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얼마 전에 사채를 좀 썼는데 지금 급해서 그런다. 그리고 사실 내가 성우를 낳아줬으니 네가 성우랑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 내가 그 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라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성우 씨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나요? 그냥 돌아가세요. 성우 씨 성격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래도 내가 네 CM인데 너 말하는 꼬락서니가 좀 그렇다.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은 모양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우 모르게 네가 준비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런 건 원래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라며 다시 뻔뻔하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올케 언니와 며느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우리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여기 웬일이시죠? 라고 묻던 아들에게 올케 언니가 아니 집 구경 좀 하러 왔다. 엠미가 아들 집 구경도 못한다니?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자기야 사채빚이 있다고 나더러 돈 좀 달라고 하시던데?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뭐 사채? 가지가지 하네 진짜. 당장 나가요. 라고 소리를 친 모양인데요.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너는 왜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니? 쟤가 아주 웃기는 애네. 라고 올케 언니가 노발대발했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핸드폰에 녹음된 것을 재생 버튼을 눌러버린 모양입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다 녹음을 해뒀던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애들 참 똑부러지네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순한 양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순딩이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녹음된 목소리가 그대로 다 나왔고 올케 언니가 주렐랑을 치며 도망을 쳤다고 하네요. 그 뒤 아들이 올케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제가 약간 걱정이 되어서 성우야 그래도 네 생모인데 너무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엄마 한 번 받아주면 끝도 없을 거고 우리 와이프는 무슨 죄예요? 괜히 나 때문에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저 정말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 만들고 싶어요. 저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요. 라며 목소리에 눈물까지 가득 머금은 채 말을 했어요. 그렇겠지요. 아들은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주 오는 편인데 어느 날 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세세하게 말을 해줬어요.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면서 말이죠. 그런 며느리를 보며 남편이 우리 며느리가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었어 라며 목소리를 높여서 칭찬을 했고 그런 남편의 말에 며느리가 이게 다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죠 라며 활짝 웃네요. 둘이 쿵짝이 얼마나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며느리도 어찌나 잘 컸는지 아주 착한 아이거든요. 피곤하니 오지 말라고 해도 퇴근 후 자주 놀다 가고 그렇네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며느리가 뻥튀기를 잔뜩 들고 왔어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제가 너는 왜 자꾸 오고 난리야 집에 안 가고 라고 말을 했는데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어머님 오는데 뻥튀기 차가 있는 거 있죠? 성우씨가 어머님 뻥튀기 좋아한다고 해서 얼른 사왔어요. 그리고 저 배고파요 어머님. 성우씨 또 야근이래요. 라며 뻥튀기를 내려놓았는데 식탁 위에 뻥튀기가 한가득이네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너 또 배고파서 왔지?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에 시자도 싫어한다고 하던데 너는 도대체가 라고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그저 배시시 웃으며 어떻게 하셨지?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라며 제 앞에 와서는 애교를 떨어댑니다. 이런 순딩이가 어떻게 목소리 녹음할 생각을 한 것인지 그저 의문이 들 정도네요. 우리 앞에서는 그저 애기 같은 아이인데 말이죠. 그리고는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뻥튀기를 꺼내서 신나게 먹고 있네요. 그런 우리 가족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면서 다시 코끝이 찡해옵니다. 마치 우리 아빠의 뻥이요 하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마치 읽기라도 한 듯이 우리 남편이 갑자기 뻥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쳐대네요. 그 소리에 우리 딸과 며느리가 배꼽을 잡고는 까르르 웃으며 뒤로 넘어갑니다. 행복이 어디 멀리 있겠습니까?
바로 이게 행복이지요. 참 힘든 시간을 잘 견뎌준 우리 남편과 아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 그곳에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며느리, 그리고 오빠 며느리 말이요. 무슨 애가 뻥튀기를 그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소. 우리 식구가 확실한 것 같소. 나는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오빠가 보내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편히 쉬세요, 우리 오빠. 그리고 우리 남편, 내가 항상 당신 존경하는 거 알고 있지?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추억 하나쯤은 있겠지요? 오늘 하루쯤은 여유를 가지고 추억 하나쯤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뻥튀기 하나씩 하실랍니까?